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젠틀함 속 날카로운 투자 감각을 갖추신 분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FOMC에 대한 환호와 또 오라클 실적에 대한 실망 좀 엇갈렸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금리 얘기 먼저 해볼 텐데요. 파월의 스탠스가 좀 생각보다 온건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5bp를 내리긴 했지만 또 의견이 많이 좀 갈렸던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매파적 인하를 얘기를 했었는데 매파적이긴 한데 그나마 좀 덜 매파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한 발언은 딱 두 마디예요. 하나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배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금리가 중립금리 범위 안에 있지만 그중에 상단에 있다. 이건 바꿔 말하면은 상단이기 때문에 하단까지는 낮출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또 두 가지를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물론 상당 기간 이제 금리가 아마도 인하보다는 이제 동결적으로 갈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성명서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추가 조정의 폭과 시점을 고려할 때라는 표현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게 작년 이맘때 들어갔다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 올해 9월까지 계속 동결이 됐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폭과 시기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금리나 시기를 주거나 아니면 당분간은 동결할 가능성을 내포하는데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이제 동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하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파월 의장 입장에서 그냥 영리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시장도 어느 정도 안심을 시키면서 또 이제 목적도 달성하는 이런 어떤 그 지금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연준 위원들이 좀 많이 갈라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일단 3명의 반대표가 나왔고 네. 또 내부 의견을 봤을 때, 또 점도표를 봤을 때 네. 거기에다 추가로 또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을까요? 보면은 사실은 요번에 이제 그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 중에서 3명의 반대표가 나온 게 지금 2019년 이후에 최초고요. 네. 보면 이제 스티븐 마이런 이사야 뭐 원래부터 비컷을 주장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보면은 그 제프리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그리고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반대표 던졌는데 두 사람 다 매파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내년은 투표권을 가지는 연은 총재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위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은 상대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진 위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번에 점도표상으로는 9월에 점도표가 똑같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내년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번 정도의 금리, 내년에 한 번, 2027년에 한 번 정도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위원들의 성향이라든가 또 하나 이제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정말로 이제 케빈 헤시시 위원장이 된다라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아주 초비둘기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연준이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일단은 점도표를 보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 차례 금리 결정을 시사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뭔가 연준 내에서의 의견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점도표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금리 결정이 향후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FOMC 정리로 좀 시작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오라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오라클이 지금 13% 넘게 좀 낙폭을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채는 늘어나는데 이게 대체 언제 또 매출로 찍힐까 이런 걱정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매출과 또 이제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중론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부분 사실 오라클의 실적이 이번에 못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적 발표를 할 때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역시 이제 저 막대한 자본 지출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며 채권은 앞으로 어떻게 더 발행을 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이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0억 달러에서 마이너스 100억 달러로 다시 더 늘어났으니까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돌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확답을 좀 주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시장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뭔가 이제 그 대안을 주기를 원했는데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컨코를 뭐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뭐 향후 한 3년 동안 매년 한 200억에 300억 달러 조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사실 그건 누가 몰라요. 근데 아는데 지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라클이 이번에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 지금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결국 AI 버블론이라는 게 오라클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실망감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그 지금 이게 프리마켓에서 주가의 하락을 계속해서 폭을 좀 늘리는 어떤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이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이전보다 지금 이제 점점 장 개장이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낙폭은 줄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오늘 밤에 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오라클 말고 뭐 오늘 발표된 뭐 어도비라든가 또 이제 그 시에나라든가 이런 또 IT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 오라클의 쇼크를 좀 상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네. 이제 브로드컴이 내일 아침에 좀 오라클의 이런 그 어떤 실망감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부분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확정이 된다면은 시장은 다시금 조금은 그 이런 충격에선 벗어나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애초에 이 AI 거품론 자체가 오라클을 좀 시작으로 터졌기 때문에 오라클의 실적이 조금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AI 관련주 전반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될까요? 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큰 기관들의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최근에 이제 서베이 결과를 보면은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네. 한 85%가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근거는 뭐냐면 결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AI 성장세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고 그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결국 시장의 상승은 그에 기반한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뭔가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입니다만은 오라클 같은 기업은 여기서 도태될 수도 있죠. 이건 정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결국은 이제 점점 이제 AI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할수록 승자 독식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차별화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브로드컴 실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자, 실적 또 나온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어도비, 시놉시스 함께 볼게요. 네. 어도비가 0.7% 빠지네요, 대표님. 네, 어도비는 뭐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 가이던스가 조금 그 우리가 기대치보다 조금 지금 하회를 하면서 그 부분이 아마 조금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주가의 상승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놉시스는 제가 이제 어제 그 추천해 드린 종목인데 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시놉시스는 EPS도 그렇고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리고 내년 1분기 전망도 지금 1분기 전망이나 그 EPS 매출 전망도 전부 다 그 전망치를 지금 상회하는 또 실적의 전망을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시놉시스는 최근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하고 이제 대규모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실적이 중요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좀 실적이 부진하다가 이제 그런 부진에서 좀 탈피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좀 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주가는 오늘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최근에 주가 흐름은 이제 점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시놉시스 또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좀 눈에 띕니다. 광통신 관련주인데요. 이 시에나라고 하는 기업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고 네. 현재 8% 상승하면서 흐름이 좀 좋습니다. 예, 사실 4분기 조정 EPS도 그렇고 또 이제 매출은 예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뭐 예상치 가뿐하게 뛰어넘었고 역시 EPS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년
지금 그 매출 전망치도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한 55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57억 달러에서 61억 달러의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8%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모든 지표들이 다 좋다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에나 같은 종목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최근 AI 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그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실적 호조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고점을 계속 경시하는 모양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AI 관주하고 좀 달라요, 흐름이. 그래서 사실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데이터 전송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리로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광통신을 써야겠다라는 흐름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 C&R을 비롯한 광통신 관련주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금 이제 그 점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난도의 이런 그 통신 기술들이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에 접목이 되고 있고, 그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그야말로 시에나 같은 회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전력기기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어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G 버노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력기기라든가 전선 통신 쪽의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일라일릴리가 좀 많이 올라주고 있네요. 1.5% 상승을 이어가는데 뭐 임상이 좋게 나왔더라고요. 예, 사실 일라일릴리가 이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제파운드라든가 또 지금 이제 거의 제품화 단계에 있는 경구용 비만약에 이어서 또 이제 차세대 비만 치료제 그 레타트루타이드라는 또 이런 레타트루타이드의 지금 후기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는데 역대 최고 수준의 감염 효과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뭐 68주 만에 23.7%의 체중 감량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몇몇 임상 시험자들은 너무 체중이 많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중간에 이탈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또한 체중 감소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무릎 관절 염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복수의 어떤 그런 이제 효과가 약효를 가진 그런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인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라일리도 그렇고 노보노디스크고 최근에 화이자도 이제 보면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굉장히 치열한 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각기 이런 노보노디스크 그렇고 각기 이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의 약물이 아니고 여러 타입의 이제는 여러 가지 기존의 약물들을 그 라인업을 갖추면서 이제 그야말로 1차 경쟁에서 이제 2차 경쟁으로 넘어가는 지금 딱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라일리의 최근 주가를 보시면은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조금 다시 한번 단기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지금 자리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추가적인, 저는 뭐 내년에 다시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추가적인 임상 결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상향 쪽으로 이제 좀 돌아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미국 의회에서 제약사 보호법을 발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합성약을 좀 금지를 하고 정품으로 등록된 약들만 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뭐 일라일릴리, 노보노디스크 같이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당연히 좋겠죠.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비만약 개발 초기에 그때 이제 비만약이 워낙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약가가 좀 인하가 되고, 이번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의 일부 저소득층한테는 특별히 이제 저약가를 적용하는 이런 또 이제 법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이전에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이제 굉장히 과체중,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게 이제 질병 쪽에서의 어떤 접근이 가능했던 사람들한테 복제약을 허용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일라일이라든가 노모디스크 말고도 이런 그 복제 비만약에 대한 어떤 그런 판매가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금지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노모디스크나 일라일이나 이렇게 이제 뭔가 그 정품이라든가 특허를 보유한 이런 그 제약사들한테만 이제는 판매를 허가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정책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라일리나 노보디스크 같은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이제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자만 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트루이스트가 내년 선호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는데 네. 이게 왜 그럴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뭐 저도 이전에 한번 비자 갖다가 그 모아가는 종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뭔가 그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방어주의 개념도 있는 거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지금 그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저점 수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길게 봐서는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짤 때 네. 하나쯤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꼽기에는 상당히 저는 그러니까 베스트에 들어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사실은 뭐 혹시라도 이런 종목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철저하게 좀 장기로 모아가시는 네. 이런 전략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치도 좋고 방어준에서는 좀 탑픽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 비자까지 프리마켓 특징주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의 종목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선 모아가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약간 그 속보이는 수도 있는데 지번호바입니다. 지번호바는 사실 이전부터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종목인데 하필이면 어제 또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이제 이게 위치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시겠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한 2, 3년 후의 실적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금의 증액이라든가 그러니까 딱 모아가기 좋은 종목의 조건을 갖췄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아시겠지만 이제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그 수요 어떻게 보면은 급증에 힘입은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전망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번호바 같은 종목은 앞으로 한 3년을 두고 저는 꾸준히 모아간다면 지금 고점 부근에 있지만은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이제 잠재력을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주 1회 정도의 주기로 모아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살짝 내려왔을 때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 지금부터니까 저는 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장기 모아가는 종목은 오르든 빠지든 상관없이 모아가는 종목이에요. 일단 그래도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신고가를 찍은 지번호바였는데 오늘의 모아가는 종목입니다. 주 1회 3년 동안 모아가 보자 전략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단타 칠 수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도전 종목. 사실 이게 바슈 헬스 컴퍼니스예요. 이게 약간 이거 종목은 좀 달라요. 리스크가 있는데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우한 스모 전메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게 중국 내에서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약품의 그 도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중국의 어떤 이제 유통망을 어느 정도 이제 좀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슈헬스 컴퍼니스 하면 잘 모르시는데 바슈롬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안과 브랜드 바슈롬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슈헬스 컴퍼니스고요. 근데 주가가 참 많이 빠져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회사는 그 부채 규모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만 79억 달러 규모의 차환을 했고요. 재융자 그리고 9억 달러 규모의 그 순부채를 경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 리스크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도의 주가면 충분히 저는 지금 6.7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7.6달러 그리고 손절가는 6달러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자체는 좀 전혀 부담이 없는 그렇습니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도전 종목 바슈엘스 컴퍼니스입니다. 매수가는 현재 정도 6.7, 6.8달러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7.6달러, 손절가 6달러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정도 뒤에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